자, 오늘은 품사의 분류 기준과 체언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가 무엇인가부터 먼저 알아야겠네요. 그죠? 품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네요.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분류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통된 성질이 뭘까요? 궁금증이 생기죠? 공통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 성질입니다. 문법적 성질이 비슷한 낱말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분류를 하고 나서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품사가 되는 겁니다. 자, 단어는 뭘까요? 자립. 홀로 쓸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사는 홀로 쓸 수 없죠. 그래서 자립성까지 분리성이죠. 실수, 분리성. 그래서 앞말과 잘 분리가 되면은 단어다라고 했죠. 이런 경우죠. 최초로 가면은 책을, 책이, 책에서 이런 경우와 먹다, 먹고, 먹으니 이렇게 돼 있었죠. 초기 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사와 이 어미에 대해서 단어로 인정할 것인가, 안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참 논란이 많은데 학교 문법에서는 딱 됐다. 그럼 책, 낱말이죠. 그러니까 을 너도 낱말을 해라 이거죠. 분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먹다를 나누면 먹 혼자서 그죠 뜻을 못 가집니다. 그죠? 다 혼자서 뜻을 못 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은 붙어 다녀라. 그래서 너희들은 붙어서 하나의 낱말이고 너희들은 분리가 되니까 각각 따로따로 낱말을 해라 라고 한 거죠. 이게 분리성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는 됐죠. 단어는 홀로 쓸 수 있는 최소의 단위고 조사 때문에 하나의 성격만 더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죠? 분리할 수 있는 것들. 자, 이렇게 낱말을 정해놓고 보니까 단어를 쭉 나열해놓고 보니까 너무 종류가 많은 거죠. 너무 종류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생물학에서 필요합니다. 그죠? 같은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그죠? 너희는 알을 낳고 젖을 먹여 기르네? 그럼 포유류야. 너희는 변온동물이네? 알을 낳네? 파충류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죠? 액션이 많이 나오네. 너희들은 액션 영화라고 부르겠다. 와, 너희들은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구나. 멜로 영화라고 부르겠다. 너희들은 외계인이 침공하고 난리가 났구나. SF, 그죠? 판타지다. 너희는 귀신이 나고 난리가 났네. 호러다.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같은 종류의, 그죠? 같은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죠? 분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어들을, 그죠? 이런 성격에 따라서, 문법적 성격에 따라서 쭉 나눠놓은 거를 뭐라고 한다고? 품사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죠? 그 단어들을 문법적 성질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그죠? 액션 장르, 멜로 장르, SF 장르, 호러 장르, 이런 식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럼 이것도 그죠? 체험 장르, 관계형 장르, 뭐 이렇게 묶어버린 겁니다. 그죠? 자, 그 밑으로 가보면 품사의 분류 기준 아주 중요하죠. 모든 낱말에 각각의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외우면 어떤 낱말이든지 간에 보면은 내가 딱 안다 이거죠. 분류 기준은 형태로 나누면은 가풀변어와 가변어, 문장에서 하는 기능으로 나누면은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언으로 끝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의미로 나누면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일명 구품사라고 하는 것이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종 단계니까 보통 품사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전혀 이상하죠? 전혀 이상하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밑에 봅시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표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이 형태, 기능, 의미가 단순히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형태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 기능으로 분류를 하고, 세 번째 의미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불변어가 위로 올라가 있고, 가변어가 밑으로 가 있는데, 이거는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약간 바꿔서 가변을 위로 올리면은 조금 더 편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했네요. 자, 우리가 하나하나 표를 만들어 가봅시다. 자, 제일 먼저 형태에서 나눴죠. 왜 형태로 나눠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냥 대낮게나 형태부터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왜 형태부터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쭉 해서 품사를 제일 먼저 분류를 합니다. 뭐라고 분류를 하느냐? 형태가 변하는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형태가 뭡니까? 변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yes가 있을 것이고 no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yes의 답이 되는 애들이 가변어가 되겠죠. 가변이란 말이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no, 나는 못 변하겠다. 그러면 불변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나눠야 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떤 예가 있을까나? 철수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철수. 철수는 새 옷을 샀다. vs. 철수는 예쁜, 좀 이상한데, 뭐, 여자친구 주려고 그랬겠죠? 예쁜 옷을 샀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옷은 옷인데 무슨 어떤 옷이냐? 새 옷, 그죠? 그 수식해주고 있죠? 아하, 그죠? 옷은 옷인데 무슨 어떤 옷이냐? 예쁜 옷? 수식을 해주네? 아하, 얘들 둘이 품사가 같죠? 아니요. no. 절대 같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 아니, 똑같이 옷을 수식하는데 얘하고 품사가 다르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제일 먼저 형태가 변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봐야 되죠. 새 형태가 변합니까? 아니요.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변어가 되겠죠. 예쁘는 예쁘다, 예쁘고, 예쁜이 예뻐서 뭐가 됩니까? 가변어죠. 그래서 최종 분류로 가게 되면은 얘는 명사로 수식하기 때문에 관형사가 되고 얘는 형태가 변하면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가 됩니다. 똑같이 옷을 수식하는데 얘는 관형사고요. 얘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됐냐? 제일 먼저 분류입니다. 똑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새하고 그죠? 박쥐가 같은 종류일 수는 없는 거죠. 똑같이 하늘 날아다니지만은 박쥐는 포유류고 새는 조류죠. 그게 왜 새끼를 낳느냐 알을 낳느냐라는 질문에서 새는 알을 놓고 박쥐는 새끼를 놓죠. 처음부터 갈리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변어와 불변어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단어를 봤을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 이거부터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래로 돌아가서 그 다음 기준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가변하고 불변 나눴는데 가변어는 그 다음 뭐로 갑니까? 용언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용언에서 동사와 형용사로 나눠집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왔을 때 자, 가변어는 용언으로 간다 그죠? 그런데 용언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펜이 이렇게 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말에 붙여 쓰느냐 붙여 쓰지 않느냐로 나눠집니다. 뭐라고? 분류 기준이 뭐라고? 앞말에 붙여 쓰느냐 붙여 쓰지 않느냐. 쓰기 그죠? 붙여 쓰기라고 하면 좀 yes, no, or no가 달라지니까 띄어쓰기로 합시다. 어우 답답해. 따라란. 자, 띄어쓰기. yes면은 용언입니다. 그러면 형태가 변하는데 앞말과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no야? 그럼 뭡니까? 서술격 조사. 바로 나와버리죠. 조사 중에서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하는 이 경우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죠. 가변어입니다. 그죠? 자, 용어는 아까 봐서 알다시피 동사와 뭐로 나눠집니까? 형용사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의 분류 기준은 뭔가요? 라고 물으면 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aspect. 바라보답니다. 뭐를 바라보나요? 동작이 시작을 해서 끝이 나는 이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그죠? 우리가 바라본다 이겁니다.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를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진행이라고 그러고 동작이 끝이 났어. 그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료라는 거죠. 바라보는 그 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동작이 시작이 됐다가 끝이 있는 건 누굽니까? 그렇죠. 동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거는 확실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만드냐?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 니은 혹은 는을 붙여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먹다 가지고 해볼까요? 먹는다. 되죠? 동사입니다. 가다에 요 붙여보면 간다. 되죠? 얘네들은 동사인 겁니다. 그죠? 가장 확실한 분류 기준이죠. 안 되는 거 우리 한번 봐야죠. 예를 들면 예쁘다. 예쁜다. 안 하죠. 안 합니다. 이것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걸 넣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분류 기준입니다. 이거 외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 요걸 분류 기준 1번, 특징 2번, 관형, 사형, 어미, 느는 동사에만 붙습니다. 예를 들면 먹는 사람. 이 느는 어말음이고 얘는 선어말음입니다. 다르죠? 하이폰이 두 개가 붙고 있죠. 얘는 선어말음이. 얘는 주된 기능이 명사를 수식하는 어말음인데 시제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먹는 사람, 이건 동사만 가능하다 이거죠. 예쁘는 사람,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특징, 명령형, 청류형 누구만 가능하느냐? 동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먹어라, 가라, 그죠? 가자, 먹자 됩니다. 예쁜다, 예뻐라, 예쁘는, 예쁘자 안 되죠. 어떤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예뻐지자 되잖아요. 그건 지다라고 하는 보조용어를 붙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쁘다 자체로서는 예쁘자 안 됩니다. 쌤 예뻐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건 감탄형이죠. 그건 감탄형입니다. 너 내일까지 예뻐. 안 예쁘면 큰일 나. 예뻐라. 이거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예뻐라. 감탄형일 뿐입니다. 네 번째 의도 표현. 뭐뭐리여. 목적 표현. 뭐뭐러 하는 이런 표현들 전부 동사만 가능합니다. 전부 동사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기가 좋습니다. 자, 니은을 넣어가지고 현재 진행을 만들어 보든지 관형 사용 어미 는을 넣어 보든지 명령 청류 아니면은 의도 표현, 목적 표현 이런 걸 넣어보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죠. 가장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이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국립국어원에서 이 분류 기준에 통하지 않는 낱말 두 개를 동사로 분류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잘생기다. 그리고 낡았다. 낫다죠. 이거 두 개는 형용사일 것 같은데 동사로 분류됐습니다. 얘네들 동사입니다. 동사. 해볼까요? 잘생긴다 안 되죠? 잘생기는 사람 안 되죠? 잘생겨라 안 되죠? 잘생기려고 한다 안 되죠? 다 안 됩니다. 우리 이 분류 기준하면 얘네들 형용사여야 되는데 동사로 분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잘생겼다 무조건 과거형으로 표시를 하죠. 현재 눈앞에 있는데도 잘생겼다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at하고 ot이 과거 시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과거 시제가 아니면 뭐냐? 이 표현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행하고 완료가 가능한 거 누구만 가능하다고? 동사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동사로 분류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그냥 머리 복잡하니까 잘생기다와 낫다는 그냥 무조건 과거형으로 쓰는 거니까 현재에도 낡았다. 현재 낡아도 낡았다. 지금 눈앞에 잘생겨도 잘생겼다. 무조건 과거형으로 표시하는 얘네들 동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전부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 건강해라가 왜 잘못됐어요? 건강하세요가 왜 잘못됐어요? 명령형 표현을 썼으니까 이것이 가능한가 해보면 되죠. 건강한다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행복한다 안 되죠. 그래서 행복하세요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 우리 가변어 다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형태가 변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격 조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띄어쓰기 하는 애들은 활용을 한다고 전부 활용을 한다고 먹다 먹고 먹으니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영혼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영혼으로 분류가 된 애들은 동사와 형용사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죠. 이거는 정의일 뿐이고 우리는 지금 분류 기준을 보고 있죠. 분류 기준에서는 요 1번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나머지 2, 3, 4는 특징 정도로 문제에서 잘 물어보니까 알아두면 유용한 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박이네. 불변어 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변어는 쭉 가.
그냥 가. 계속 가는 거야. 끝까지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독립언이 나옵니다. 혼자 노니까 독립언입니다. 그러면 나는 독립언이 싫어요. 나는 독립언이랑 같이 안 놀래요. 나는 튀어오를 거예요. 나는 따로 분류를 해주세요. 너 뭐 할 건데? 저는 체언이랍니다. 너는 왜 체언이냐? 뼈대가 되거든요. 뭐에 뼈대가 되는데? 문장에 뼈대가 된대. 그래서 몸체자로 써서 체언이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의 정의를 알고 싶은 게 아니죠. 분류 기준을 알고 싶은 겁니다. 독립언하고 체언하고 분류가 돼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라고 질문했을 때 다른 분류 기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격조사와 결합을 합니다. 격조사입니다. 보조사 아닙니다. 격조사가 뭔데요? 이가 주격조사, 을을 목적격조사, 에서의 부사격조사, 이다 서술격조사 이런 거와 결합을 한 것이 체언이다. 두 번째,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답이 yes가 되면 체언이고 no 그러면 너는 계속 갈 길 가라. 어디로? 독립원을 향해 가라 이거죠. 자, 격조사 결합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철수는, 자꾸 철수 끌어들였으면 미안하지만은, 철수는 4과 5을 샀다. 뭐가 붙었습니까? 목적격조사 을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체언이죠. 그래서 체언 중에 하나인 수사입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철수는 4과 5개를 샀다. 자, 5 사이에 격조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격조사랑 결합을 하지 못하죠. 그럼 얘 뭔데요? 걔는 걔인데 무슨 어떤 게 5개 걔를 수식해주는 관형사가 됩니다. 똑같은 5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은 격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수사고 얘는 못 붙었네? 그러면 얘는 관형사입니다. 이런 경우 봅시다. 어제가 철수의 생일이었다. vs 철수는 어제 생일을 맞았다. 자, 지금 어제라는 그 다음에 격조사가 붙어 있죠. 그럼 얘 뭐야? 체언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가 되죠. 여기는 생일을 맞았습니다. 언제? 어제. 그렇죠?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었죠. 격조사를 붙일 수가 없죠. 그럼 얘는 뭐냐? 부사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똑같은 경우인데 격조사가 붙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체언이 되냐 안 되냐 이 기로에 놓인 겁니다. 체언은 밑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명사가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수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가 되려고 하면 일단 격조사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관형의 수식은 어떨 때 나오나요? 이런 경우죠. 그는 100m 달리기를 잘한다. 한다. 그녀가 빨리 달리기를 바란다. 자, 이 경우 달리기 다음에 목적격 조사 붙어 있죠? 그럼 얘는 체언인 거야. 자, 달리기는 달리기인데 무슨 어떤 달리기? 100m 달리기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답이 되는 것은 관형어입니다. 무슨 어떤의 답이 되면서 뒤에 명사로 수식해준 얘들 관형어입니다. 품사는 여기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거죠. 그럼 얘는 달리기는 달리기인데 어떻게 달려? 빨리 달린답니다. 어떻게 답이 되는 것은 부사어죠. 어떻게 답이 되는 것은 부사어입니다. 부사어의 수식을 받네? 그렇죠. 그녀가 빨리 달리다라는 절입니다. 얘는 품사가 아직도 동사입니다. 아직 동사죠. 그래서 음기라는 명사의 어미를 달아가지고 잠시 명사형을 취하는 것 뿐이지 명사로 바뀐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는 접사입니다.
분사가 바뀐 거죠. 영어로 치면 얘는 ing고 얘는 tion인 셈이죠. 접사가 붙어야만 분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 명사로 굳어진 것이고 얘는 아직 동사입니다. 헷갈리죠?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로 구분하라고? 달리기는 달리기인데 무슨 어떤 달리기?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얘는 명사고 어떻게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죠? 이러면 얘는 아직 동사란 말입니다. 구분하기 쉽죠? 자, 이거 두 개를 종합을 해서 나온 분류 기준이 이겁니다. 격조사가 붙나요? 네. 격조사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것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격조사가 붙었다고 무조건 시연이가 아닌 거 확인했죠? 부사가 수식을 하면은 걔는 아직도 동사입니다. 명사형일 뿐인 거죠. 자, 그리고 계속 갑니다. No, 나는 아니다. 그럼 다 독립원으로 가느냐? 그건 또 아니다 이거죠. 나는 독립원이 싫어요. 그럼 너 뭐 할래? 나는 튀어올 거다. 뭐로 튀어올 건데 나는 수식원이다. 나는 따로 놀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다른 품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언이다. 네? 수식언의 분류기준은 뻔합니다. 수식하냐 안 하냐죠. 요 질문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수식어는 관형사와 부사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죠. 관을 씌워줍니다. 그죠? 넓은 의미 영역, 책이면 책이 있는데 책이라는 의미 영역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거기서 새 책 중에서 새로운 책 이 정도까지 뭡니까? 관을 씌워가지고 의미 영역을 축소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한정한다라고도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이렇게 어떤 무슨의 답이 되면서 뭐를 체언을 수식하는 얘네들 관형사라고 합니다. 그럼 부사는 아까 부사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의 답이 되면서 주로 용언을 수식하긴 하는데 다 수식합니다. 용언도 수식하고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고 부사가 관형사로 수식을 하고 감탄사 빼고는 다 수식합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부사는 나중에 부사편에서 배울 거지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가 따로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사는 어떻게 답이 되면은 다 부사다. 감탄사 빼고는 다 수식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편합니다. 주로 용언을 수식할 뿐이죠. 자, 관형사는 정말 쉽습니다. 어떤 무슨의 답이 되면서 무조건 체험만 수식합니다. 선생님 관형어랑 아까 무슨 어떤의 답이 되면 관형을 하면서 그렇지. 어떻게 답이 되면 부사어라면서요. 그렇지. 근데 왜 이번엔 관형사라고 그래요? 그거는 문장 성분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품사입니다.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거 그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뭐 어떻게 하죠? 관형 빠른 달리기 말 좀 이상하죠? 빠른 달리기 달리기는 달리기인데 무슨 어떤 달리기? 빠른 달리기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빠르다 빠르고 빠르니 형용사죠. 하지만은 문장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값 관형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죠? 그럼 부사는 뭔데요? 지금 부사가 여기 들어가 있지만 빠르게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빠르게 달리기는 달리기인데 어떻게 달려? 빠르게 달리다. 이건 빠르다 빠르고 빠르니 빨라서 형용사인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학생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가려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끌어드리겠습니다. 문장 성분하고 도대체 품사하고 뭐가 다르냐? 문장 성분은 이렇게 4개의 주된 상자가 있고 교실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2개의 독립된 교실이 있습니다. 상자인데 원래는 교실로 봅시다. 자, 제일 끝에 있는 쟤는 뭐냐? 서술어 칸이죠. 서술어 칸이고 이 서술어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형용사와 동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명사는 반드시 네모난 상자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격이라고 부르죠. 격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열쇠를 받아야 됩니다. 격조사라고 하는 서술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열쇠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서술어가 만들어지면은 명사 하나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걸 1번 명사라고 하는데 역시 격에 쌓여야 되죠. 격에 쌓여서 자리값에 들어가는데 이 가라고 하는 열쇠를 달고 어디 자리에 들어가느냐? 주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걸 왜 주어라고 하느냐? 서술어의 주체거든. 먹었다. 누가? 얘가. 먹은 주체가 누구냐? 이거 1번 명사가 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미로 따지면 주체고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조사죠. 요게 만들어지면 2번 명사가 만들어지는데 2번 명사는 대상입니다. 서술어의 대상입니다. 먹었대. 무엇을? 이것을. 얼른. 되었대. 뭐가? 의사가. 또 이가가 붙죠. 철수가 의사가 되었다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경우죠. 이렇게 2번 명사는 목적어나 뭐가 됩니까? 보어가 됩니다. 자, 나머지 명사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보통 아닌 거죠. 모든 나머지 명사들, 1번 명사, 2번 명사가 아닌 명사들은 다 3번 명사 자리에 넣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에서 와과 로를 붙여서 부사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품사들은 명사가 아니고 부사격 조사랑 결합도 안 하는데 항상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부사라고 하죠. 부사의 자리입니다. 부사의 자리입니다. 이런 애들. 자, 이것이 문장의 뼈대를 이루고, 자, 이제부터는 나는 몰라. 나는 무조건 얘네들만 수식하겠다. 자, 지금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와 다 관계를 맺죠. 서술의 주체, 주어, 서술어의 대상, 목적어, 보어, 서술을 수식해주는 애, 부사어 이랬는데 나는 몰라. 서술어 몰라. 나는 무조건 이 명사랑 결합해서 같이 주어가 돼버린 거예요. 구를 이루면서 내가 목적어에 있는 명사 수식했다. 그러면 나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 관형어죠. 이거 이런 애들을 관형어로 부릅니다. 관형어는 어떤 무슨의 답이 되는 거죠. 당연히 관형사겠죠. 우리 명사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형격 조사치하고. 자, 이 위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서술어랑 관련을 맺고 밑에 있는 관형어는 명사와 관련을 맺는데 나는 서술어하고도 관련을 맺지 않고 명사하고도 관련을 맺지 않겠다. 혼자 노는구나. 얘 독립어입니다. 당연히 감탄사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명사의 혹격조사 누구야 달면은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답니다. 이게 문장 성분의 전부 다죠. 자,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실제로 가보면은 책 가볼까? 책이란 애가 전학을 왔습니다. 너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니? 명사요. 아, 명사구나. 할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니? 할아버지 이름요? 채언요. 아하. 증조부 이름이 어떻게 되시니? 우리 증조부 불변호세요. 그렇구나. 너 단어구나. 그렇습니다. 낱말 중에서 불변어고 불변어 중에서 채언이고 채언 중에서도 명사고 명사 중에서 책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가계도를 따지는 거죠. 분류를 따지는 겁니다. 너 뭐야? 인간요. 인간 중에서 뭐야? 호모사피엔스요. 호모사피엔스, 영장류, 뭐 이렇게 포유류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책 하나만 놔두고 가능한 거죠. 자, 이래서 지금 우리가 품사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책을 놔두고. 자, 품사는 뭐야? 문장 성분 뭐야? 모르지.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아직 안 들어갔잖아. 모르죠. 내가 만약에 여기 들어가겠다. 책이 많다. 주어죠. 나는 책을 읽었다. 목적어죠. 2반에 가면. 너 몇 반 갈래? 3반 갈 거예요. 아, 그것을 책에서 읽었다. 아하. 그러면 너 부사구나. 저는 4반이 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책이다. 아, 서술어구나. 저는 그냥 보충만 해줄래요. 이것은 책의 내용이다. 내용인데 무슨 어떤 내용? 책의 내용. 관형. 책아, 너는 왜 나를 괴롭히니? 독립어입니다.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죠? 먹다라는 동사 볼까요? 동사죠.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먹기가 어렵다. 그죠? 기를 붙여서 먹기, 명사형 의미 붙여가지고 먹기를 잘해라. 조심해라. 그죠? 먹기에서 졌다. 빨리 먹기이다. 아니면 여기 바로 가면 되죠. 먹다, 먹었다. 먹은 사람이 누구나 관형사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관형사형 의미 니은, 리을, 는을 달면은 관형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먹은 사람이 누구야? 부사형 의미를 치면 여기도 들어갈 수 있죠. 개도록, 좀 먹도록 해라. 그냥 어떻게의 답이 되면서 서술어를 수식하면은 명사도 여기에 답이 되면 부사고 부사도 여기 답이 되면 부사고 동사도 여기에 답이 되면은 부사어입니다. 그게 이 자리 값인 거죠. 여기서 무조건 이 부사어로만 쓰이고 형태도 변하지 않고 격조사랑 결합도 하지 않고 무조건 부사어로만 쓰이는 얘네들만 뽑아내서 부사로 분류한 것뿐입니다. 부사어는 여러 분사들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관형어도 마찬가지죠. 관형사 자리에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어떤 사람이 예쁜 사람. 책의 내용. 그죠? 관형사도 관형어가 될 수 있고 동사 형용사도 관형어가 될 수 있고 명사도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뭐의 답이 되면은 어떤 무슨의 답이 되면은. 그런데 명사는 명사만의 특징이 있죠. 동사는 동사, 형용사는 형용사만의 특징이 있고 관형사는 오로지 관형어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달 원래 본래대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지금 분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갔다 왔다, 그죠? 자, 그래서 관형사는 어떤 무슨의 답이 되면서 제일 먼저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격조사랑 결합도 하지 않으면서 관형어의 수식도 받지 않으면서 어떤 무슨의 답이 되면서 명사로 수식하면은 뭡니까? 걔는 관형사죠. 예쁘는 뭡니까?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벌써 가변으로 빠져버리죠. 부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죠? 먹도록 해라. 어떻게 먹도록. 그때 먹도록은 먹다, 먹고, 먹으니 동사인 거죠.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격조사, 빨리도 왔다, 보조사랑 결합이 가능합니다. 부사는 보조사하고는 결합이 가능하죠. 그런데 격조사와 결합을 하지 않고 관형의 수식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답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질문하는 조건들 1번, 2번, 3번 자꾸 중첩인 겁니다. 그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답이 되는 거? 그죠? 우리 부사입니다. 그죠? 아우,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네. 너? 난 싫어. 난 수식도 하기 싫어. 수식도 싫어. 형태도 안 변해. 격조사 관형어 수식도 안 받아. 그죠? 격조사 결합도 안 해. 관형어 수식도 안 받아. 다른 낱말도 수식도 하지 않아. 그럼 또 뭐 될래? 독립어 가라. 아니요. 저는 그래도 다른 낱말과 결합해서 관계를 맺어줍니다. 무슨 관계? 문법적 관계요. 그래서 넌 관계어 내라. 너 뭐 할래? 관계어 날래요. 그죠? 자, 관계어는 조사입니다. 그죠? 예스. 그래서 조사들이 앞말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죠. 이것도 싫어? 그러면 너는 뭡니까? 독립은 감탄사죠. 감탄사는 부르는 말. 야! 철수야는 아닙니다. 철수란 명사 격조사 붙은 거고 야! 그렇죠? 이렇게 예! 이런 것들. 대답하는 거. 네. 아니요. 예스. 아니 이런 애들. 그리고 놀람. 우와. 느낌. 와우.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이 감탄사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보죠. 아우, 복잡해. 이런 것들이 다 생략돼 있었죠. 기준이 빠져 있었으니까 우리 기준을 넣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형태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로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누고 가변어에서는 띄어쓰기 하지 않는 애들은 용언, 하는 애들이 용언, 띄어쓰기 하지 않으면 서술격 조사. 자, 용어는 다시 동사와 형용사로 나눠지는데 동사는 현재 진행형이 된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능이 붙는다. 명령 청유 가능하다. 목적 표현 러
의도표현 리어 이런 것이 가능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불변어는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격조사와 결합을 합니다. yes, 체험. 그죠? 관형의 수식을 받는데 yes, 체험. 놓으면은 그냥 갈 길 가는 거야. 갈 길 가다가 다른 애 수식할래요. 그러면은 너는 수식어이구나. 수식어 중에서도 어떤 무슨의 답이 되면은 관형사, 어떻게의 답이 되면은 부사. 그죠? 자, 나는 수식도 안 할래요. 그래, 가. 가다가 그저 다른 애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겠대. 그러면 조사. 이것저것 다 싫대. 그러면 너는 독립원이고 감탄사다. 이거죠.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간결하게 이런 분류 기준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냥 딱 표만 보고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이게 요 표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여기에 참고표가 붙어 있네요. 조사 중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인. 우리는 알고 있죠. 가변어에는 그 서술격 조사 용어로 나눠진다는 거.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품사를 거의 다 한 걸로 보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보면 되는 체언 중에서 명사를 먼저 보겠답니다. 자, 체언은 뭐가 붙어야 된다고? 격조사. 관형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자,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당연히 격조사와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신발이 주격조사, 신발을 목적격조사,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신발은 신발인데 무슨 어떤 신발, 새 신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죠. 복수형도 취할 수 있으나 형태가 없는 불변어이다. 형태의 변화는 없는 불변어이다. 신발들이 많다. 뭐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명사를 크게 보면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립이냐 의존이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립이냐 의존이냐는 의미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문장에서 의미. 관형어의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면은 의존명사. 아니면은 자립명사죠. 선풍기를 샀다. 가능하죠. 배를 샀다. 구름이 맑다. 하늘이 파랗다. 연필이 좋다. 관계없죠. 그런데 겉지, 다른 뿐, 대리 이런 애들은 앞에 관형의 수식이 없으면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네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자, 네가 질문하고 싶은 이 관형절을 없애봅시다. 것이 무엇이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볼까? 네가 그죠? 것이 무엇이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관형어가 있으면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대. 뭐가 뭔지인데 한국에 온지 이렇게 관형어를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게 그죠? 의존명사입니다.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애들 있죠? 마리, 그루, 권, 뭐 톨체, 명 이런 애들 전부 단위성 의존명사입니다. 뭐 의존명사죠. 의존명사와 조사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걸 설명 안 하려나? 어디 나오려나? 조사와 의존명사가 헷갈리는 경우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네. 자, 하루 종일 잠만 잤더니 머리가 띵했다. 그는 화낼 만도 하다. 얘는 의존명사입니다. 얘는 뭡니까? 조사고. what? 어떻게 분류할까요? 자, 봅니다. 지금 뒤에 조사가 붙는데 하루 종일 잠만 조사하면 조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격조사가 붙는 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형어의 수식이죠. 많은 만인데 무슨 어떤 만? 그가 화를 낼 만. 그렇죠? 어떤 무슨의 답이 되는 것들이 수식을 해줍니다. 얘는 뭡니까? 명사죠. 그렇죠. 명사 뒤에는 붙어 쓰는 거 조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오면은 얘 조사구나, 보조사구나. 앞에 관형어가 오네? 그러면 얘는 의존명사구나. 띄어쓰기 하면 됩니다. 요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뿐, 대로, 만큼 또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대로만큼. 너대로 가라. 그럴 땐 조사입니다. 갈 대로 가라. 대로는 대로인데 무슨 어떤 대로? 갈 대로. 그러면은 얘는 의존명사입니다. 뿐대로만큼도 요거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다는 거. 근데 아까 앞에서 지 봤죠? 지. 그가 떠난 지 3년.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의미로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에서만 의조명사로 쓰입니다. 그 외에는 쓰일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그가 오는지 가는지 알 수 없다. 이럴 때는 는지가 하나의 어미로 봅니다. 시간의 경과일 때만 의조명사로 봐주면 됩니다. 요것만 잘하면 헷갈릴 거 없죠. 계속해서 가봅시다. 우리는 지금 가고 있죠. 대명사, 명사는 이거밖에 없어? 자리명사, 의조명사? 고유명사와 일반 명사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 고유명사. 킹, 세종 이런 사람들 있죠. vs 일반 명사, 산, 들 이런 애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 달,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고유명사일 것 같지? 아니요. sun, moon, 어이? 영어로 번역이 되죠. 당연히 번역되지. 아니,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이순신 했을 때, 로마자 표기법 그대로 가봅시다. 이순신. 요렇게. 영어로 번역해도 그대로 그 음가 그대로 가게 되면 고유명사고, 해면은 HAE 이렇게 하지 않고 sun이 되죠. 여기서 하나다, 유일무이하다. 그건 언어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해가 있지만은 영어에서도 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아니라 해, 달, 별 이런 애들 뭡니까? 일반 명사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하고 지시 대명사가 있는데 이렇게 나, 너, 사람을 대신해 주는 거 인칭 대명사. 그리고 이, 그저 하면서 사람이 아닌 것을 대신해 줄 때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영어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는 건 1인칭, 나, 저, 우리, 저희. 2인칭 나타내는 건 너, 너희, 여러분. 복수네. 3인칭 그, 이, 저희, 그분 이런 애들 다 아는 것들입니다. 자, 그 외에 3인칭 대명사. 1인칭 말하는 사람이 1인칭입니다. 파자라고 그러죠. 2인칭은 청자가 2인칭입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3인칭입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우리 특히 제기칭도 3인칭. 누군지 몰라. 그럼 일단 지칭을 해야 돼. 어느 사람이. 그죠. 이렇게. 이건 뭡니까? 3인칭. 부정칭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무나 상관이 없을 때 정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이런 애들도 전부 3인칭인 것이죠. 자, 3인칭은 3인칭만이 아니고 제기칭도 3인칭, 미지칭도 3인칭, 부정칭도 3인칭입니다. 그죠? 자, 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희들밖에 몰라. 이때는 3인칭이고 이때는 1인칭입니다. 번역을 해보면 됩니다. 저희 선생님 아우어죠. 1인칭 맞죠?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애들 is로 받으면은 itself죠. 다릅니다. 어휴. 에이런.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뻔히 영어로 번역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선생님은 당신보다 선생님 자기 자신 있죠? 선생님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자라 봅시다. 그러면 헐셀프가 되겠네. 헐셀프 될 것이고 여기 또 있죠? 여기 왜 2인칭? 당신이요. 이건 번역하면 you죠. 똑같은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2인칭, 이거는 3인칭. 영어로 번역해보면 됩니다. 특히 3인칭 제기대명사로 쓸 때는 존칭입니다. 선생님 나보다 높죠? 존칭일 때 써주는 겁니다. 미지칭은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릅니다. 모를 때. 아까 누구를 만나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밖에 그 누구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정칭은 뭐 정해지지 않으면 됩니다. 누구든 똑같은 누구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래서 낱말 자체를 외우기보다는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누군데 모르는 상황이면은 미지칭. 아무나 상관이 없을 때는 부정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시대명사 한번 가볼까요? 이, 그, 저, 화자 가까이 있는 것은 이, 청자 가까이 있는 것은 그, 제3의 위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문들은 한 번씩 보시기로 하고, 너무 쉬우니까. 지시대명사와 지시관용사가 헷갈릴 거 없습니다. 대명사는 뭐가 붙는다? 격조사가 붙는다. 얘는 격조사가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봅시다. 그는, 보조사인데, 어쨌든, 결합을 했고, 지시관용사는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어떤 사람, 그 사람, 무슨 어떤의 답이 되고, 격조사 지금 못 붙고 있죠? 관용사입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분류 기준 그대로 분류하면 됩니다. 아까 그 분류 기준대로 학자들이 다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죠? 체어는 격조사의 결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착한 그는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관형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되죠. 자, 숫자를 나타내면 수사 하나, 그죠? 관형사의 수식을 못 받는다, 그죠? 관형어가 아니고 관형사의 수식을 못 받습니다. 접두사나 접미사 결합할 수가 있다. 제1, 제2, 둘째, 셋째, 접두사, 접미사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복수형이 안 만들어진다네요. 그렇죠? 수사는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 순서를 나타낸다고 서수사. 이렇게 나타내죠. 연필 하나를 꺼냈다. 1이 남는다. 이건 양을 나타내는 거고, 첫째, 제3 이런 것들이죠. 우리 집 첫째는요. 이때 첫째는 뭡니까? 순서가 아니고 우리 집 맞이를 뜻하는 거죠. 얘는 명사. 이럴 때는 명사. 무조건 순서를 나타내야 됩니다. 수사와 수관형사 구분하는 거 물어본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사도 체언이기 때문에 격조사랑 결합하는 거 알고 있죠. 하나를 그렇죠. 수사. 그렇죠. 아우 아무것도 못 쓰죠. 수관형사. 숫자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격조사랑 결합을 할 수 있어야만 수사가 되는 겁니다. 왜? 체언은 격조사랑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왜 갑자기 조사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할 것도 많은데 관계를 맺어준다. 문법적 관계를 맺어주죠. 자립성은 가지지 못하지만은 분리성 때문에 단어로 취급당한다는 거 우리 제일 첫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활용은 하지 않으나 서술격 조사이다만큼은 활용하는 걸 우리 아까 봤고, 대체로 체언에 결합하지만 결합할 수 있는 앞말이 체언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말이 체언으로 한정되진 않는다. 이거는 보조사입니다. 체언에 결합하는 건 격조사. 보조사는 체언이 꼭 아니어도 붙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빨리라는 부사다. 빨리도 왔군요. 보조사 요. 빨리요. 이런 것들. 안녕하세요. 그죠? 문장에도 붙습니다. 아니 대답하는 감탄사죠. 요. 감탄사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보조사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주격조사 당연히 명사 다음에 멀리 부사죠. 보조사는 멀리도 날아간다. 사과가 많네요. 그렇죠? 문장 다음에도 붙습니다. 조사는 조사끼리 결합이 가능하고 격조사는 주어를 나타내는 주격조사 이가 깨서 집단이나 단체일 때는 에서가 주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다. 자, 서술어 열렸대. 뭐가?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뭡니까? 서술어죠. 그래서 이게 주격 조사. 그럼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부사어니까 이건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운동회를 열었다. 열었대. 누가? 우리 학교가. 이때는 이게 주어 주격 조사로 쓰이는 겁니다. 뭐를? 운동회를. 이거 목적격이죠. 그래서 집단이나 단체가 주어로 쓸 때는 에서로 써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뭐뭐를 발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격 조사는 대상이랬죠. 대상. 을를 복격은 되다 아니다의 대상입니다. 무조건 되다 아니다의 대상. 이것은 아니래. 뭐가 아닌데? 꽃이 아닌 거죠.
봄이 되었대. 이거 주어일 것 같죠? 아닙니다. 뭐가 봄이 됐는데? 겨울이, 계절이. 진짜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예, 봄입니다. 관형어는 무슨 어떤 애 답이 되는 거 알고 있죠? 향기는 향기인데 무슨 어떤 향기? 꽃의 향기. 부사격은 장소, 방법, 시간, 일명, 장방시 나타내면 됩니다. 향기가 난다. 장소가 어디야? 꽃. 그죠? 싸웠대. 어떻게? 동생과. 이렇게 되는 거죠. 서술격조사이다고. 합격조사는 부르는 거고. 지영아, 신이시여.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대조, 얻는. 동생은 초등학생이고 나는 중학생이다. 쌤은 은근히 축격조사가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얻는 보조사입니다. 왜? 목적으로 써볼까요? 목적을 써볼까요? 내가 밥은 먹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죠. 아까 부사에도 붙는다고 했죠. 빨리는 왔구나. 그렇죠. 부사 다음에 붙을 수 있습니다. 격조사인지 아닌지 헷갈리면은 다른 격에도 한번 써보고 부사 다음에도 한번 붙여보고 이렇게 하면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너도 역시 그죠? 너만 오직 단독, 너뿐이야 단독. 이제부터 시작. 뭐뭐까지 범위의 끝. 너마저 한 개. 뭐뭐조차 첨가. 그죠? 뭐뭐마다 날마다 균일 보편. 너 밖에 없어. 밥이나 먹자. 불만이네. 그죠? 요는 존대. 참 재밌는 보조사들이 참 재밌는데 이 붙어라는 말은 솔직히 이제 중세국어에 어디에 딱 달라 붙다 했습니다. 그 당시는 붙다 했죠. 붙다. 여기 딱 붙어서 어디 가장 지금의 가장자리죠. 그때는 가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뭐의 가장 의가 옛날에는 시옷으로 썼거든요. 뭐뭐의 가장 이게 오늘날 까장이 됐다가 뭐뭐 꺼정 아직 사투리 남아있죠. 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붙어가지고 이 어떤 사물의 끝 가장이 끝이거든요. 끝 뭐 이래 끝까지 뭐뭐부터 뭐뭐까지 예전에는 얘는 동사였고 예전에는 15세기 때는 얘는 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 조사로 쓰이는 거죠. 마저는 맞이하다에서 온 낱말이었고요. 맞이하다. 뭐뭐조차는 줬다. A를 쫓아서 가는 거죠. B를 A를 쫓아서 넣었다. 그래서 뭐뭐를 쫓아. 그죠? 넣어조차. 그래서 첨가의 의미가 되는 거죠. 마다는 마디마다 잘 모르겠고요. 밖에는 요거죠. 인사이드가 있고 아웃사이드가 있으면은 너라는 거를 인에 넣고 너 외에 너 밖에는 아무도 없어. 오직 너만 있어. 그래서 그것밖에는 이란 뜻이 된 거죠. 예전에는 아웃사이드라는 명사로 쓰였었습니다. 재밌죠? 자, 접속조사 and로 해석되는 겁니다. 미나 and 영애 이거를 같은 자격 주어로 엮여주고 있죠. 백화점에 가서 구두 and 모자 이거를 뭡니까? 원피스랑까지 얘네들 뭡니까? 목적어로 엮어주고 있죠. 같은 자격, 같은 격, 목적격, 주격. 배하고 사과를 그죠? 배 and 사과를 목적격으로 엮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뭘까요? 안 죽었더라. 1생 동생과 미나와 부사격 조사 와가와 접속 조사 와가와 생긴 게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 접속 조사는 and로 해석된다고 했죠. 부사격 조사는 비교 함께로 해석이 됩니다. 자, 두 단어를 같은 자격을 넣어주고 이건 부사격인데 와가로 이어지고 문장 성분이 동일한데 이거는 뭐 다 다르다. 당연히 부사로 사용되죠. 요게 제일 중요하죠. 생략해도 된대. 이건 생략해도 하면은 안 됩니다. 볼까요? 개나리 진달래를 주어로 엮어준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폈다. 개나리와 빼봅시다. 진달래가 폈다. 완벽한 문장이죠. 접속조사입니다. 아니면 and로 해석해보면 됩니다. 개나리 and 진달래꽃. 그죠? 빠르기가 같다. 빠르기가 뭐 같은데? 뭐 같냐고? 뭐와 같냐고? 빼면 안 되죠. 이게 비교 부사격 조사.
비교로 쓰이는 비교 부사격 조사. 이런 것들 있죠. 나는 그와 맞서 싸웠다. 나는 맞서 싸웠대. 누구와 빼면 안 되죠. 이거는 그죠. 그에게는 맞서 싸웠다. 자, 이렇게 빼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부사격 조사.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긴, 항상 할 거 너무 많죠. 오늘은 전체 분류 기준이 제일 길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빠르게 진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문법 마치겠습니다.